여러분 안녕하세요. 보미TV의 보미입니다. 오늘도 조금 더 지적이고 멋있어질 여러분들을 위해서 재미있는 컨텐츠 가지고 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법륜 스님의 책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법륜 스님의 그 증문즉설이라는 팟캐스트랑 유튜브가 굉장히 유명한데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심신이 불안하고 스트레스가 쌓일 때 약간 라디오처럼 그걸 틀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결혼에 관련된 얘기들을 잘 묶어둔 스님의 주례사, 사랑, 연애, 그리고 뭐 결국엔 결혼이고, 결혼에서도 그 사랑의 감정을 어떻게 유지하고 가정을 유지해 나가는지 모든 사람이 겪을 수 있고, 특히 젊은 여성분들이라면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행복한 결혼을 꿈꾸는 남녀에게 쏟아지는 축복 같은 조언, 스님의 주례사라는 제목으로 오랫동안 인터넷을 통해서 회자가 됐었대요. 결혼 전에 반드시 읽어야 할 대표적인 글로 화제가 된 스님의 남녀 이야기. 서문에 이런 게 있습니다. 결혼은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고 같이 살아도 귀찮지 않을 때 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결혼이 서로를 속박하지 않게 됩니다. 베풀어 주겠다는 마음으로 결혼하면 길 가는 사람 아무하고 결혼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에게 덕을 보겠다는 생각으로 고르면 100명 중에 골라도 막상 고르고 나면 제일 엉뚱한 사람을 골라 결국엔 후회하게 됩니다. 이 부모님 세대는 사실 중매 혹은 이제 얼굴도 안 보고 결혼한 케이스도 많고 점차 연애 결혼이 많아졌는데요. 저희 부모님도 사실은 중매 결혼으로 결혼하시고 오히려 결혼 중매 후에 알콩달콩 신혼생활을 재밌게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물론 제가 태어나서 엄청 울어가지고 힘드셨을 수도 있겠지만요. 해외에 여러 군데 출장을 다니다가 한 번은 미국의 LA 쪽으로 출장을 간 적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저희 사업을 코치해주고 조언해주는 기관이 있었는데 한 홍콩계 미국인 분이 여성분이셨어요. 결혼도 하고 아기도 두며 주말에 데이트? 언니랑 데이트를 이제 했었죠. 올가닉 푸드 이렇게 소개해주시면서 브런치를 같이 먹게 됐는데 이런 사랑과 연애에 대한 그리고 특히 결혼에 대한 잡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결혼 문화가 많이 바뀌는 것 같다라고 오히려 자기는 제3자이지만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의견인데 그 패러다임의 시프트가 일어나는 것 같다. 어떤 패러다임의 시프트냐 이랬더니 과거에 한국은 그 집안과 집안이 만나는 게 엄청 중요해서 재산으로 이렇게 묶여져 있어가지고 이혼이 되게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사랑의 부재와 상관없이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명분이 됐었는데 현대 한국은 사랑의 문화로 온 것 같다. 미국은 사랑이 깨지면 결혼 생활이 끝나는 게 당연한 시대인데 한국은 이제야 그런 시대가 된 것 같다. 이제 요즘 그런 것 같다 라고 하더라고요. 사랑의 보통의 유효기간이 10년 정도인데 물론 호르몬으로 따지면 3년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죠. 보통은 10년 정도인데 지나고 이거를 잘 지켜나가는 부부들이 있고 10년이 끝나서 그 이후에 또 다른 사랑을 찾는 문화가 미국에서는 이상한 게 아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국도 그런 문화가 도입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혼율이 많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의미 있는 이야기다. 되게 공감을 많이 하면서 했거든요. 요즘 제 주변에도 뭐 제 후배도 뭐 선배도 동기도 이혼한 커플도 많고 이혼하지 않아도 잘 사는 커플들도 많습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뭐 각자 내부 사정이겠지만 그래도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하려는 우리가 오늘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결혼을 잘하고 싶은 분들, 결혼 생활을 좀 잘 행복하게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스님이 쓰신 건데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의 생각까지 간섭하려는 마음. 연애를 하거나 결혼을 하게 되면 상대의 생각, 심지어 감정까지 시시콜콜 알고 싶어 합니다. 상대에게 관심이 많아서라고 하지만 그보다는 상대가 내 것이라는 생각이 더 커요. 이것은 상대를 자신의 통제권 안에 두려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남편이 늘 말이 없고 뭘 물어도 알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아내는 거기에 불만을 품습니다. 이런 갈등을 피하려면 먼저 상대에게 맞춘다는 마음으로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꾸 알고 싶고 캐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꽃아, 왜 한꺼번에 피느냐 천천히 피지. 꽃, 너 꽃. 왜 한꺼번에 지느냐 좀 천천히 지지. 뭐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피는 것도 제 사정이고 지는 것도 제 사정이라고 꽃이 피면 꽃을 보고 꽃이 지면 그만인 것처럼 무심히 볼 수 있는 게 수행입니다. 그렇게 안 되는 게 우리 중생심이고 그렇게 안 되는 게 현실이지만 목표를 세워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걸 확실히 아셔야 합니다. 같이 살 거면, 상대랑 같이 살 거면 그냥 상대를 날씨나 꽃처럼 생각하래요. 피는 것도 저 알아서 피고 지는 것도 저 알아서 지고 도무지 나하고 상관없이 피고 지잖아요. 다만 내가 맞추면 돼요. 꽃 피면 꽃 구경 가고, 추우면 옷 하나 더 입고 나가고, 더우면 옷 하나 벗고 가고, 비 오면 우산 쓰고 간다고 생각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날씨나 꽃처럼 상대방을 생각하라. 네, 가슴이 와닿네요. 관심도 지나치면 집착이랍니다. 타인을 미워하면 내가 괴롭습니다. 저 꽃을 보고도 좋아하면 내가 기쁜데, 사람을 보고 좋아하면 내가 왜 안 기쁘겠어요? 날씨를 보면서 신경질을 내면 누가 괴로워요? 내가 괴롭죠. 아내나 남편을 보고 짜증을 내면 내가 괴로운 거예요. 비는 올 때 되면 오죠. 그런데 여러분은 오늘 소풍 간다고 예정되어 있는데 비 오면 짜증나잖아요. 하나님, 부처님 오늘 소풍 갔는데 비 안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비 오면 어때요?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더라 이러잖아요. 이게 신앙인가요? 방법은 비 오면 소풍 안 가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차 대절을 하는데 어떻게 안 갑니까? 이때는 운전기사에게 차 대절 비용 다 주고 안 간다고 하면 좋아요. 싫어요? 당연히 좋아합니다. 어차피 노는 일인데 집에서 놀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 갖고도 막 짜증을 낸단 말이에요. 꼭 가야 하면 비 오는 날 간다고. 그게 뭐 그리 힘들어요. 꼭 굳이 비 맞고까지 갈 일이 아니면 안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모내기는 비 오는 날 비 온다고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비 맞고도 모내기 심는 거죠. 노는 거야 뭐 안 놀아도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노래방 가서 기계가 안 좋다고도 신경질을 냅니다. 노래 안 부르면 되잖아요. 안 부른다고 사람이 죽을 일도 아닌데 이 정도의 일에도 짜증이 납니다. 이게 다 집착이라는 것입니다. 뭘 하기로 했으면 꼭 해야 한다는 집착 때문에 그래요. 한 걸음만 물러나서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죽기 살기로 매달려서 원망하고 괴로워합니다. 이것 아니면 안 돼. 이런 고집스러운 마음, 바로 집착에서 괴로움이 생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남을 바꾸려 말고 나를 변화시켜라. 무언가를 얻기 위해 나를 고집하고 무언가를 움켜쥐기 위해 애를 쓸수록 몸과 마음은 병이 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욕심내는 마음을 돌이켜 마음을 가볍게 하고 베푸는 자세를 취해야 해요. 부부 사이에는 마음으로부터 배우자에게 머리를 숙이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대의 생각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세를 취해야 몸과 마음이 건강합니다. 마음을 돌이키려면 수행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스윙을 해야 할까요? 축구 선수들은 축구가 스포츠 중에 최고라고 말합니다. 야구 선수는 자기가 해보니 농구보다 야구가 낫다고 하고요. 그러나 자기가 보기에 그런 것일 뿐이고요. 어떤 것이 다른 것보다 낫다고 할 수는 없어요. 수행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수행하는 이유는 스스로 자유롭고 행복해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수행은 노력하고 애쓰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겠다고 다짐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기로 정한 시간이 됐을 때 일어나야 하는데 라고만 하고 정작 일어나지 않으면서 일어나고는 싶은데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일어나고 싶은 게 아니고 일어나기 싫은 것입니다. 일어나야 하는 데를 혼잣말로 10번만 되뇌며 자기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일어나야 하는데 실은 일어나기 싫다는 마음을 볼 수 있어요. 정말 일어나고 싶다면 일어나야 하는데 할 것이 아니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일어나면 됩니다. 밥도 많이 먹어야 되고 술도 많이 마셔야 하고 잠도 많이 자야 합니다. 끊임없이 방법을 찾는 것은 번뇌입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수행도 이처럼 해야 합니다. 너무 심각하게 하지 말고 가볍게 해야 해요. 혹시 잘 안 되더라도 내가 깜빡 속았네 하면 즉각 마음을 돌리시면 돼요. 괴로움은 우리의 마음이 어리석은 데서 옵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고통이 원인이 되는 집착이 있다는 걸 알고 꿈에서 깨듯이 그냥 깨면 되는 겁니다. 수행의 과제가 남편에게 잔소리를 안 하는 것이라면 오늘부터 잔소리하는 게 좋은지 안 하는 게 좋은지를 먼저 생각해 봅시다. 내가 잔소리한다고 남편이 고쳐질까요? 안 고쳐집니다. 그러면 내가 말해도 안 고쳐지는 저 남자의 또 문제지만 안 고칠 줄 알면서 계속 말하는 나도 문제란 걸 알아야 돼요. 내 말 안 듣는 저 인간도 문제다. 그러나 안 될 줄 알고도 계속하고 있는 나도 문제니 우선 나부터 고쳐보자. 이렇게 딱 중심을 잡고 마음속으로는 이제는 내가 잔소리를 안 하겠다고 남편을 향해 선언해 보는 거예요. 이 결심을 어겼을 때 어떻게 할지도 미리 정해 놓았습니다. 잔소리를 안 하겠다고 했지만 남편을 보면 자신도 모르게 잔소리가 툭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면 약속을 어겼구나. 108배 참여를 하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운명은 어제의 습관에서 결정된다. 생선을 엮었던 새끼줄은 비린내가 배어서 며칠이 지나도 여전히 비린내가 납니다. 반면 향을 쌌던 종이는 버려진 지 며칠이 지났는데도 종이에 향내가 남아 향을 쌌던 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도 이와 같이 흔적을 남기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생선을 묶었던 새끼줄처럼 비린내가 나는 사람도 있고 향을 쌌던 종이처럼 향내가 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나간 인생은 다 흘러가 버린 줄 알았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고스란히 쌓이게 됩니다. 이처럼 쌓여서 누적된 것이 바로 각자의 카르마, 업입니다. 쉽게 말하면 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뭔가 마음에 밴 습관, 생각하고 행동하는 습관이지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무의식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뭔가 마음에 어떤 습관이 생기면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할 때 불쑥 튀어나옵니다. 왜 그랬지? 저도 모르게 그랬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랬다. 무의식적으로 그랬다는 말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 말하고 행동하는 순간에 무지했다. 알미 없었다. 알아차림이 없었다라는 뜻도 됩니다. 그렇다면 왜 그 순간에 알아차림이 없이 무지의 상태에서 행동하게 되었을까요?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해온 것이 쌓여 자동적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내가 알아차리지 못했고 내가 깨어서 내 의지를 갖고 행동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매 순간 깨어 의지에 따라 행동하기보다는 습관적으로 살아갑니다. 무의식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내 운명이란 바로 카르마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내 운명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운명의 흐름에 떠내려가는 존재에 불과해요. 바로 이런 존재를 중생이라고 합니다. 카르마의 흐름에 떠다니며 가을바람에 휘날리는 낙엽처럼 이리 둥글고 저리 둥글다 바람이 멈추며 어느 계열 어느 골짜기에 떨어질지 모르는 존재예요. 이런 인생을 육도를 윤회한다고 합니다. 내가 내 운명의 주인,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카르마가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야 해요. 습관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늘 깨어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원하는 이상형, 원하는 꿈, 원하는 남편감, 원하는 신부감, 여러 가지 목표들이 있을 텐데요. 그럴 때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다 이룬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 한 남자가 인물이 잘났다고 여자들이 그 남자하고만 연애를 하고 한 여자가 아름답다고 남자들이 다 그 여자하고만 결혼하고 싶어 해서 다 뜻대로 성취되면 좋은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면 오히려 세상이 복잡해져요. 세상이 이만큼이라도 굴러가는 것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다 안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게 안 이루어졌을 때 뭐라고 해야 합니까? 고맙습니다 라고 해야 합니다. 다 오래 살고 싶죠? 그렇다고 모두 500년, 1000년씩 살면 어떻게 될까요? 난 오래 살고 싶었지만 다른 사람도 오래 살면 문제잖아요. 우리 자식은 공부 못해도 서울대학교 들어가면 좋지만 이 세상 모든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고 기도만 해도 서울대학교 들어간다면 잘 된 걸까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남을 보면 자기의 어리석음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만 보고 있으면 안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목매 달고 기도해도 안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이루어지지 않으면 문제인가요? 아니에요. 이루어지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다 이루어질 수도 없고 다 이루어진다고 좋은 것도 아닌데 다 이루어져야 좋다고 생각하는 데서 인생 고통이 생기는 거예요. 마지막 챕터는 주인과 손님의 차이. 일상생활 속에서 늘 점검하면서 스스로를 변화시켜 나가야 해요. 두 사람이 사업을 했어요. 이때 한 사람은 실패했다고 괴로워서 자살하지만 자기 점검을 한 사람은 사업에 실패해도 허허허 웃으면서 다시 시도합니다. 사업에 실패했느냐 성공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공하면 좋지만 설령 실패한다 해도 끄떡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정도가 되면 실패니 성공이니 하는 것에 크게 연연하지 않게 돼요. 길을 가다 보니 두 여인네가 콩밭을 메고 있어요. 분명히 한 사람은 주인이고 한 사람은 객일 텐데 누가 주인이고 누가 객일까요? 조금만 지켜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밭일이 끝나고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돈을 줘요. 이때 누가 주인이에요? A가 주인입니다. 주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밭일을 끝나고 A가 B에게 수고했습니다 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A가 주인이라는 걸 또 알 수가 있죠. 고맙다고 인사한 사람이 주인이고 인사 받는 사람은 객입니다. 뭔가 베푸는 사람이 주인이고 도움 받은 사람은 객입니다. 주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다 인사받으려고만 합니다. 사랑받으려고만 해요. 이해받으려고만 하고 도움을 받으려고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객군으로 떠도는 거예요. 떠돌이 신세로 늘 헐떡거리면서 사는 겁니다. 먼저 주는 사람이 될 때 비로소 주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먼저 주는 사람이 될 때 비로소 주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사랑해보셨어요? 외로움은 같이 사느냐 떨어져서 사느냐 이런 데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문을 닫으면 외로워지는 거예요. 행복한 결혼을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일독을 권합니다. 스님의 주례사. 행복한 결혼 생활 되시길 응원드려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 영상 기다려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감사합니다. 안녕.